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고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누군가 던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힌 채 온종일 그 통증에 시달리진 않으셨나요? 상상해보세요. 회사에서 긴 팀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들 짐을 챙겨 자리로 돌아가는데 팀장님이 당신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서류 한 뭉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하죠. 이 보고서 다시 한 번만 더 검토해서 가져오세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돌아섰겠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는데 눈앞의 글자들이 안개처럼 흐릿해집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갈 길을 잃고 굳어버리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만을 위한 비극적인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이 실망하신 걸까? 내가 기본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아까 박 대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비웃는 것 같았는데.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앉아있지만 밥맛은 모래알 같습니다.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는 나를 조롱하는 환청처럼 들리고 화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입니다. 퇴근길 버스 안 창밖의 화려한 불빛은 남들의 성공처럼 느껴지는데 내 자리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보며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남들은 저렇게 씩씩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사소한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정말 약해서 무너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각을 다루는 매뉴얼을 아직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억울하며 똑같이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직접 뛰어들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소용돌이를 해안가에서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5가지 심리 습관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특별한 재능도 타고난 강철 심장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다르게 조립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습관 1. 통제권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90% 이상은 사실 문제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들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헛수고에서 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소재의 문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일 아주 중요한 야유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늘을 보고 왜 하필 내일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밤새 기도하며 울면 비가 멈출까요? 아니죠. 비가 오는 건 통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상청을 원망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팀장님이 왜 그런 말투로 말했을까?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건 여러분이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타인의 마음과 과거의 사건은 날씨와 같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단 하나의 질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그 순간 즉시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전환합니다. 비가 온다면 실내 장소를 어디로 섭외할까? 지적받은 보고서에서 내가 당장 수정할 수 있는 단 한 페이지는 어디인가?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것에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은 해결책을 찾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에게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새는 구멍만 막아도 당신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습관이 모두의 입맛에 맞추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강합니다. 눈치 빠르고 분위기 잘 맞추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하다고 배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상식을 박살낼 잔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된다 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여러분, 피자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누군가는 느끼해서 싫어하고 누군가는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인 흰쌀밥조차 탄수화물이라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조차 그런데 복잡한 인간인 여러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취향에 딱 맞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는 음악은 결국 아무런 색깔도 없는 지루한 소음이 되고 맙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인맥의 2대 6대의 법칙을 압니다. 20%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고 60%는 내가 하기에 따라 다르며 나머지 20%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하는 20%의 표정을 읽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믿어주는 20%에게 최선을 다하죠.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취향일 뿐이니까요. 이 한마디를 속으로 내뱉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인간관계라는 감옥에서 탈옥할 수 있습니다. 습관 3뇌가 상영하는 공포 영화를 팩트체크하세요. 우리 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입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가지고 지구 멸망 수준의 재난 영화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의 그 짧은 지적 하나로 우리 뇌는 이미 나는 해고당하고 월세를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파국화라고 부릅니다. 밤에 산길을 걷다가 발밑에 구불구불한 물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해봅시다. 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밝은 곳에서 보니 그냥 헌새끼줄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낀 공포는 진짜였지만 공포의 원인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의 불안도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발달한 이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 속의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불안이 엄습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머릿속 영화관에서 또 재난 영화 상영 시작했네. 제목은 보고서의 저주인가? 이 짧은 유머 섞인 관찰이 당신과 불안 사이에 거대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줍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뇌가 던지는 수만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영화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습관사 아주 작은 루틴으로 삶의 중심축을 세우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이 내 손을 떠났다는 느낌, 즉 무력감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결정되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요구에 끌려다닙니다. 이런 느낌이 쌓이면 뇌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라고 결론 내리고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거창한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사소하지만 확실한 통제감을 만듭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이유는 파도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닥 깊숙이 무거운 댐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루틴은 바로 여러분 마음의 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불부터 개기, 출근 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퇴근 후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 3번 하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이 행동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해냈다라는 작은 승리의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 작은 팀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 됩니다. 밖에서 아무리 흔들려도 돌아올 루틴이 있는 사람은 쉽게 침몰하지 않습니다. 습관호 심리적 울타리를 치고 나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많은 한국인이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내가 조금만 참으면 평화로우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공간을 타인에게 내어줍니다. 하지만 경계선이 없는 마음은 대문 없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속수무책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거실 한복판에 오물을 버리고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웃어넘기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쫓아낼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의 무례한 말투, 부정적인 감정, 비합리적인 요구는 거르지도 않고 당신의 소중한 마음 한가운데에 그대로 받아두시나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의 주인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차갑다면 그건 그 사람의 아침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일 확률이 90%입니다. 그걸 내 탓으로 가져와 밤새 고민하는 건 남이 버린 쓰레기를 보물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거절하세요. 불편하면 잠시 거리를 두세요. 이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안의 꽃들도 온전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민하고 상처 잘 받는 당신은 사실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밀한 감정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수용체를 가진 귀한 사람입니다. 그 섬세한 감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다만 그 감각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잠시 휘둘렸을 뿐이죠. 멘탈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단련하는 근육입니다. 처음부터 100kg의 덤벨을 들 순 없지만 매일 1kg씩 연습하면 어느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내 머릿속 생각이 전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 이 작은 의심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낀 작은 변화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적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